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하는 법정 지상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경주 사계 2020 타경 1437 2번 물건입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957-14, 957-7 두 필지입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진 보고. 그리고 집은 위치도는 요것이 957-7, 요놈이 957-14, 요 두 필지입니다. 건물은 957-7, 여기에 건물이 소재합니다. 본 김에 로드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여기 뭐 집들이 많이 들었었죠. 자, 로드뷰 한번 봅시다. 여기다 놓고 띵. 동네가 깔끔하죠. 집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들었었죠.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은 요것이 나왔고 요건 다른 물건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물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즉 다시 위성지도를 보면 요 필지 한 필지와 요 위의 한 필지가 경매에 나온 겁니다. 요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것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자,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957-14 지목은 전이죠. 현 잡종지입니다. 이 지상에는 건물이 없고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957-7번지 전 200평방미터 60.5평입니다. 3,920만원 현 주택부지 입찰의 제시에 1층 소형주택이 있고 2층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하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지목은 농지지만 957-7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1번 물건 요놈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금액은 1억 544만원, 현재 최저가는 7,380만 8천원, 70%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 감정금액은 제시의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한 겁니다. 원래 감정금액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감정평가서를 쭉 보면 957-7번지가 5,600만원 5,600만원이고 그리고 957-14가 6,624만원 두 개 합치면 얼마죠? 5,600을 더하면 1억 2,224만원 원래 감정은 1억 2,224만원인데 1억 544만원에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금액 대비 70%가 아니라 한 60% 조금 더 되겠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땅값이 1억 2,224만원짜리가 7,300까지 떨어졌다. 괜찮죠? 그러면 저 건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주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 여기 저당권 설정을 봅시다. 2012년 12월 20일 3억 9,600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죠.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이 건물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상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저당권자는 나대지를 보고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그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즉 철거를 할 수 없다면 담보 가치가 훼손이 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저당권 설정 이전에 지어졌느냐, 이후에 지어졌느냐? 그것은 위성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카카오 지도를 쭉 확대를 해봅시다. 이 건물은 몇 번지에 있어요? 957에 7번지에 있었죠? 957에 7번지. 위성 사진을 보면 957에 7번지 현재 위성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 18, 17년도 위성 사진 봅시다. 그렇죠? 2017년 위성 사진에는 건물이 없죠?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지금 현재 사진은 여기 현재 위성 사진이 여기 시커멓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사건에는 여기 없잖아요. 건물이. 그러니 위성 사진을 보면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게 확실하죠. 자, 2012년 12월 달에 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2017년 이후에 지어졌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땅의 감정금액은 1억 2,224만 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7,380만 8천 원이다.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되죠. 땅으로만 접근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건물주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건물이 철거되면 굉장히 손해가 크죠. 이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죠. 땅도 싼 값에 날아가고 건물마저 철거가 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건물주가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했는데 꼭 떨어지죠. 싸게 살려다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 대리인을 내세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 건물주는 이 땅을 인수하는 것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말고 낙찰받은 금액에 약간의 비용을 붙여서 넘겨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 그런데 건물주가 도저히 땅을 대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인수하면 되겠죠. 토지의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하면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좀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건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자, 또 이도저도 아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건물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을 하자. 그리고 서로 돈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이 철거되니 피해가 막심한데
마무리를 해서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일부라도 돈을 회수해 가면 좋은 것이고, 또 토지의 낙찰자도 낙찰받은 금액에서 얼마간의 수익이 나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 이 물건은 일단 낙찰만 받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2021년 4월 27일 진행합니다. 여기 보세요. 957-14 요 건물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요 놈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에 들어갔죠. 3억 3천 감정했습니다. 3억 3천. 요거죠. 다 지어진 놈은 3억 3천만 원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놈은 요 놈이죠. 요 놈입니다. 경매에 나온 것은 지금 요 놈이고, 요 놈은 3억 3천이고, 요 놈은 7천을 땅 평수는 비슷합니다. 땅도 요 놈은 153평. 지금 조금 전 설명을 드린 요 물건은 143평, 9평 차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서 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을 한다. 물론 건물이 이제 제대로 다 완공을 해서 다 지었을 경우 그렇게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한다. 그럴 때 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토지 건물을 마무리 지어서 팔았는데 1억이면 그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건물을 마무리해서 준공을 내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대략 2억 이상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손해볼 일은 없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